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예, 계속해서 안전건설교통국 소관 감사 질의를 이어가겠습니다. 예,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소남영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남영 의원입니다. 우리 안전건설교통국 오늘 2023년도 사업 및 예산 지출 결산에 대해서 행정감사 보는 시간인데 지금 오전 10시부터 계속해서 감사를 받고 계시는데 많이 힘드시죠? 국장님. 뭐 힘드셔도 좀 참으셔야지 어떻게 해요. 네, 본 의원께서 질문이나 좀 할 때는 좀 큰 소리로 대답을 좀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답을 안 하고 계시면은 우리 관련 과장님들이 이해를 하셨는지 안 하셨는지 모르기 때문에 대답을 좀 신속하게 해주시면은 바로바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지난도 안전건설교통국 추경 예산 포함해서 2,653억 정도 돼요. 2,652억 9,521만 3,361원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지출액이 2,074억 1,317만 8,999원. 명시 2월, 사고 2월, 기속비 2월 이렇게 돼서 이제 사고 2월이 명시 2월이 한 191억 정도 되고요. 사고 2월이 65억 8,432만 2,190원. 기속비 2월은 308억. 집행전액이 33억 이렇게 결산을 보셨는데 과별로 제가 좀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가 예산 현액이 315억 7천만 원에서 지출을 187억을 하셨어요. 187억을 하셨고 사고율이 7,800 45만 2,460원. 이 내용은 뭐죠? 사고율? 2023년도 사고이율 맞습니다. 네네네. 2023년도는 없고 2024년도 사고이율이 용죽 현촌 저리지가 있습니다. 네. 그 저리지에 이제 체육시설하고 주차장의 용도 이중하는 거에 설계 용역을 발주를 했는데 그 설계 용역에 따른 이 도시관리 계획 변경 결정이 안 났어요. 행정 절차가. 그거에 따라서 이제 이월된 부분입니다. 계속비율 금액이 121억 8,800만 원, 8,900만 원 정도 이렇게 이월이 됐는데 지금 이 예산을 투입을 하고 있는 거죠? 예산을 사용하고 있는 거죠? 네. 먼저 영신지구 자연재해가 93억이 계속비 이월됐습니다. 그런데 그 대부분이 이제 이월된 게 작년 연말에 보상 감정평가 지연에 따라서 이제 보상을 못했다가 금년 3월에 보상이 완료가 됐습니다. 대부분 다 지출됐고요. 그다음에 유천지구도 28억이 이월됐는데 그것도 이제 공사 재개를 해가지고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영신지구 그거는 지금 LH하고 협의가 된 상태인가요? 아닙니다. 그건 아직 LH가 아직 실무단이 구성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영신지구 같은 경우에는 설계가 지금 진행 중이에요. 설계. 예, 설계를 진행 중인데 이제 기본 설계가 나오면 행정안전부에 사전 심의를 받습니다. 네. 그 사전 심의 받을 때 제가 이제 행안부 가서 설계에 대한 설명을 했는데
그때도 나온 얘기가 이제 저희 그 고덕 거기 택지가 향후에 추가로 지정이 됐다. 그걸 감안을 해서 이 설계에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분명히 거기다가도 다 의견 제시했고요. 그에 대해서 이제 그 감안해서 이제 설계가 이제 1차적으로 됐고 현재는 이제 그게 경기도에 그 심의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건설 기술 심의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섬쪽에 보시면은 재난관리시설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배수 펌프장이 7개소, CCTV 카메라가 74개, 기상 관측 시설이 22, 화천 수위계가 11, 자동 음성 통보 시스템이 90, 재문자 전광판이 6군데, 저류지가 34, 배수관문이 하나. 제가 뭐 2022년도, 23년도, 22년도 쭉 보니까 변화가 있는 게 지금 CCTV 카메라가 4개가 증설이 됐고 저류지가 1개가 증설이 됐어요. 이 CCTV 카메라 4개 증설된 위치는 어디죠? 아마도 CCTV가 설치가 추가가 된 거는 저희가 저류지가 신설이 돼서 저희한테 인수인계가 와서 관리하는 CCTV가 늘어난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장소는 정확히 가연히 모르시고 예, 현재 지금 예. 저류지의 한개소는요? 지난해는 2022년도 33개, 2023년도 34개, 1개가 늘었는데 네. 그 23년도에 그 포승의 빅스지구에 그 포승 빅스지구 유수지 아니야 있는데 2023년도 23년도 2022년도가 33개, 네. 2023년도가 34개예요. 그러니까 1개가 1년 사이에 1개가 늘었어요. 그게 저기 아까 지금 말씀드린 그 포승의 빅스지구 안에 있는 저류지가 23년도에 저희한테 넘어왔습니다. 정확히 모르시면은 그 담당 주무관님한테 말씀하셔가지고 따로 좀 자료 좀 저한테 제출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저류지 현황을 드리겠습니다. 카메라고요. 위치, 카메라 위치, 설치 위치, 카메라. 아, 예, 예. 그 밑에 보면은 시 관리 배수 펌프장 현황이 나오는데 7개소에 36대라고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원평이 5대, 350마력이 5대, 통복이 120마력 2대, 60마력 4대, 유천이 350마력 4대, 125마력 2대, 150마력 4대, 4대가 증설된 거죠. 네, 이거 추가로 그 유천 2지구 배수펌프장 증설하면서 예, 추가로 증설했습니다. 신장은 전과 동일하고 포승도 동일하고. 요번에 유천 펌프장 쪽에서 안전사고가 나서 공사에 화재 발생이 됐었죠. 네, 예, 있었습니다. 그 원인이 뭡니까? 저희가 지금 뭐 수사 단계에 있는데요. 네. 그 일단 소방에서 화재 조사는 당일날 끝났고요. 그다음에 이제 경찰 쪽에서 이제 지난 금요일 날 6월 9일 날 뭐 조사는 완료가 됐습니다. 근데 결과는 아직은 원인을 정확히 공식적으로는 아직 발표는 안 된 상황입니다. 이런 공사를 할 때 안전관리자가 파견이 안 되나요? 거기 같은 경우에는 공사 금액이 300억이 넘는 대형 공사장이기 때문에 네. 그 책임 감리에서 감리단이 모든 공정과 안전을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 책임 관리 감리가 상주에 있습니다. 여기 뭐 사고 개요에 보면은 발생 원인, 화재 발생 원인이 용접 작업 중 화재 발생 추정 이렇게 이제 조사 중이라고는 되어 있는데
용접을 하면서 화재가 이렇게 다른 뭐 건설 현장에서도 가끔 나요. 가끔 나는데 이 주변에 인화물질이라든지 그 불독으로 인해서 점화가 될 수 있는 그런 뭐 스티로폴 뭐 이런 조각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다 치우지도 않고 작업자가 혼자 작업해다 화재 난 거 아니에요? 일단은 뭐 아직 결과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원인은 정확하게 공식적으로는 발표는 안 됐고요. 만약에 용접이 원인이라면 거기 공정이 지금 화재가 난 위치가 거기 공사 진행 진척도가 외벽에 그 불연제를 하는 거를 이제 벽에다 붙이고 네, 그거에 대한 이제 방수포라는 걸 또 붙여요. 네, 그 방수포를 붙이고 그 다음에 이제 겉에다가 징크라는 외장재를 마지막을 마감을 했는데 네. 그 징크를 고정하기 위해서 그 사과 파이프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네. 틀을 만들어 놓고 거기다 이제 징크를 고정을 하거든요. 요번에 과정은 그 사과 파이프를 그 바탕을 기초를 할 때 거기에 접합 부분에 대해서 아마 용접이 필요해서 그거 하다가 뭐 과정은 그랬습니다. 거기 공사의 진행 과정은. 그러니까 이제 그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불연제라고 하는 그런 소재는 불을 갖다 거기다 붙여도 그 연소가 안 되는 그런 자재잖아요. 불연제가. 완전히 화재의 100%는 아니고요. 제가 예, 볼 예. 때는 이거 이런 저기 공사 현장에서 화재가 난다는 거는 물론 이해가 좀 안 가는데 작업자분이 혼자 작업을 하다가 예를 들어서 이제 화재가 난 거를 모르고 용접만 열심히 하다 보면은 주변에서 용접을 하다 보면은 가스가 나오지 않습니까? 연기도 나오고 그러다 보면 화재가 난 것도 감지를 못 하는 거야. 예? 그러다 보니까 확장이 되는 거지 화재가. 그러니까 주변에 안전관리자가 없었단 얘기죠. 혼자 작업한 거는 저희가 그러면 이게 하기는 예를 들어서 예. 어쨌든 뭐 추정이 용접 작업이 화재 추정으로 나오는데 이거 자잘못을 누구한테 이거를 전가를 시킬 겁니까? 이게 피해액이 어느 정도 추정되는 거예요? 잠깐만요. 지금은 이제 화재가 난 부분이 아까 드린 그 외장에 대한 불연제하고 방수포하고 그 외장에 대한 화재만 났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다시 재공사를 해야 되고 그 업체 설치한 업체는 그 외장재를 설치하는 관급 업체입니다. 트래곤 건설. 예, 아니 그건 시공사고요. 음. 그 시공사가 이번에 화재 난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관급자 그 자재를 납품하는 사람이 설치를 하게 돼 있어요. 아니 그러니까 뭐 이것저것 다 그분들이 이제 하시고 그거를 이제 그분들이 비용을 다 전에 구두를 일단은 거기서 다 되는 걸로 하고 거기서 했고요. 다 한 1억 1천만 원 정도. 변상 조치 해는 거예요? 예, 그 이거 조사 결과가 나오면은 예, 예. 그 여기서 용접하신 분은 뭐 그럴 변상할 만한 그런 능력은 안 될 것 같고 시공사나 시공사에서 다 변상 조치 하겠다는 그 답을 받으신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그 서류를 받았습니까? 아직은 서류를 받은 거 없고요. 내역은 한 1억 천 정도가 지금 소요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뭐 보험 처리도 되겠죠? 그분들 안전사고에 대해서 뭐 보험 들어오는 거 계실 거 아니에요? 아, 예, 있습니다. 그 서류도 좀 저한테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그리고 이게 평일이죠? 뭐 휴일날 한 게 아니고 수요일이니까 평일이 아니에요? 평일. 네, 평일입니다. 1시 반경이면은 뭐 점심 식사 하시고 이제 쉬고 나서 오후 일을 하시다가 화재가 난 것 같은데 사람은 안 다친 거고요. 예, 인명 피해는 없습니다. 인명 피해는 없고. 뭐 그 마무리 조치를 잘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예.
지금 손하명 의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기 저기죠, 그거. 군문동에 배수 펌프장 거기 화재 발생 그거 말씀하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주 원인이 제가 이제 이게 나름대로 이제 이게 파악을 해보니까 주 원인이 일부 단순 실수나 뭐 단순 그것 때문에 이 화재가 발생된 게 아니라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과장님 아세요? 그 사업장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을 하고 계시냐고요. 저희가 공사를 관리하고 담당하니까 예. 공사의 진행 사항은 알고 있습니다. 준공이 언제죠? 원래 준공이 계약 기간 준공이 저희가 계약 기간 만료기. 예, 계약이 5월 26일로 그렇죠. 계약이 화재 난 날짜는 언제죠? 5월 29일일 겁니다. 그렇죠. 예, 예. 그럼 이 준공 계약 만기 날짜 이후에 발생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왜 연장이 됐는 이유가 있을까요? 그 연장이 저희가 연장 처리는 안 해줬고요. 공기가? 예.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계약 기간이 5월 26일 날이면 모든 준공 처리가 끝나야 되는데 준공계를 내야 되거든요. 예. 근데 이제 현장을 아시겠지만 지금 뭐 준공을 할 여건이 안 돼 있어요. 물론 그 수개월 전부터 이제 저희가 뭐 채근도 하고 했지만 그 시공하고 이쪽에서 이제 그 공기를 못 맞췄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 다시 이제 공정 예정표도 다시 받고 그래서 이제 그거에 따른 준공 기한을 뭐 놓친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뭐 행정 조치나 뭐 이런 거는 뭐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그날 저 화재 발생한 날 시청을 가다가 긴급하게 거기를 갔어요. 현장을 가서 나름대로 좀 파악도 해보고 이거를 정확하게 한번 이 공사에 대해서 좀 알아본 결과 이 문제가 이게 큰 문제가 있어요. 시의 행정도 마찬가지고 이 거기에 관련된 이 감리단도 큰 문제가 있을 것 같고 제가 봤을 때 감리단이 정확하게 감리를 정확하게 잘 해야 되겠죠. 그리고 거기 일단은 관급 공사로 해서 분리 발주가 됐죠. 뭐 기본- 그걸 분리 발주를 하기 편 당연히 이제 관급은 별도로 그러니까 관급은 뭐 발주를 해야 분리해가지고 관급에서 발주해가지고 한 공사하는 공사대로 하고 나름대로 토목공사나 이 건설공사 이거는 따로 이제 저희가 입찰해가지고 아마 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보면은 이게 마지막에 공정대로 나름대로 다 공정별로 해가지고 계획 공정표에 있는 대로 계획대로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이게 몰렸어요. 모든 게 공정 자체가 몰려가지고 그 안에서 그 공정이 같이 하지 말아야 될 것도 같이 하고 막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았어요. 제가 지금 그 파악을 해보니까 그 아세요? 혹시 저 과장님은? 뭐 어떤 공정을 제가 한번 예를 말씀하시는 얘기 거예요? 좀 예. 들어볼까요? 이 위에 만약에 택수공사를 하는데 소방시설공사를 하게 되면 이게 같이 가능할까요? 이게 택수공사 해놓고 나서 뜯어서 다시 소방시설공사를 한다든지 기본적으로 위에 예를 들어서 이 소방시설공사를 다 마무리한 다음에 그 다음에 택수공사가 일반적으로 그 다음 공정으로 가죠. 그렇죠. 외벽공사도 마찬가지고 외벽공사도 마찬가지로 단계적으로 그 절차에 있어서 이 공정 절차에 있어서 공사를 하게 되는데 기본적으로 준공 마감 시점까지 그게 다 마무리가 안 됐기 때문에 결론은 거기에 도급 업체들이든 모든 업체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다 붙어버리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겠어요? 안전사고 위험률도 크고.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그런 문제점이 상당히 크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왜 그런 문제가 발생이 됐을까? 당연히 이 변수에 의해서 공기가 딜레이되는 부분은 있다라고 봐요. 저도 뭐 예를 들어서 뭐 사람이 하는 일이라 무조건 딱 하면 제일 좋은데 그 문제가 지금 현재 이 발주를 한 거 보니까 여러 가지로 이 문제점이 많더라고요. 지금 현재 아까 제가 또 관급하고 이런 게 분리해가지고 서로 간에 그 컨트롤 타워 하는 사람이 감리잖아요. 감리 따지고 보면. 예, 그렇습니다. 예. 그 감리가 정확하게 그 공정을 갖고 할 수 있게 했을 거라고요. 근데 그게 안 됐으면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되잖아요. 이제 공기를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러 업체들이 자기 관련된 것만 마무리 지려고 너도 나도 다 이 업체들이 들어와서 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좀
문제가 발생이 되겠죠. 왜냐하면은 본인들한테 금전적인 데미지가 안 있기 위해서는 당연히 들어가서 본인들의 이 공정을 소화를 해서 빨리 마무리를 줘야 되는 게 급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공정표가 괜히 있는 게 아니잖아요. 나름대로 단계별로 쫙 해서 감리하고 해서 감리는 제대로 했나 안 했나 이런 공사 현장에서는 이런 게 제일 중요한데 그거를 행정청에서는 발주가 여기 안전 총괄과에서 발주한 거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발주처에서 담당하시는 분이 그걸 갖고 정확하게 점검도 해주고 감리 쪽이나 이런 거를 체킹을 해야 문제가 없는데 준공은 벌써 거의 다 끝났는데도 불구하고 공사는 한참이고 그럼 이제 관리 감독이 안 되는 거죠. 현장조차도. 제가 파악한 거는 이렇게 파악이 되는데 과장님은 파악이 안 되셨네 혹시? 아니 뭐 저희가 이제 준공을 앞두고 수개월 동안 저도 현장에 여러 번 가서 감리하고 시공사 측을 이제 그 사무실에서 불러놓고 그 공정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했어요. 이게 과연 5월 26일자의 준공 기한을 맞출 수 있을지, 그 가능하면 그 기한을 맞추는 걸 노력을 해라. 다만 그렇다고 해서 그 공기를 맞추기 위해서 뭐 무리하게 서둘러다가 안전사고가 더 제일 우선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서 누누이 이제 부탁을 했고, 그다음에 이제 이 감리하고 시공의 문제는 시공사는 공사를 빨리 마무리 짓고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여러 분야에 같이 하면 안 되는 공정들도 같이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시공사 측에서는. 근데 감리는 그거를 승인을 해주면 안 돼요. 감리의 책임은 아무리 시공사가 그렇게 공정을 한다 하더라도 그거를 제어해 주는 게 이제 감리의 역할인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현장에서는 감리와 시공 간에 약간 매끄럽지 않은 부분은 사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다고 해서 이게 모든 것이 이제 감리의 책임이다 이렇게 얘기에는 좀 어려운 부분이 좀 있습니다.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당연히 제일 중요한 건 안전사고죠. 이번에 이제 화재 발생돼 가지고 인명 피해가 없다는 거는 천만 다행인 거고 금전적인 건 이제 둘째 문제고 감리가 기본적인 공정을 갖고 처음부터 매끄럽게 갈 수 있게 감리를 하면서 문제가 있는 게 당연히 감리가 거기에 대해 지적을 안 하면 문제가 되는 거죠.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까지 몰리면서 병목 현상이 일어나서 다 탈출하려고 시공업체들이 탈출하려고 마지막에 너도나도 다 들어와서 막 하려고 그랬는데 이 문제가 과연 감리 쪽에서 문제가 없었냐? 이 기간이 단순하게 단기가 아니잖아요. 장기간에 걸쳐서 한 공사잖아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이유가 있으면 모르지만 이렇게까지 밀려가지고 외장재든 내장재든 모든 지금 이 자체가 다 마지막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이게 이루어졌다는 거는 공기 감독이 제대로 잘못됐다는 거죠. 그거는 감리 쪽도 마찬가지고. 거기 현장을 지금에서 보면은요, 현장에 어느 감리 시공 다 이제 문제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현재 저희 입장에서는 뭐 어느 부분이 더 책임이 강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지만 일단 제가 둘 다 말씀 책임은 네. 있다고. 10분 이해하고요. 일단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어떻게 됐든 이 지금 벌어진 이 상황을 잘 수습을 하고 어떻게 됐든 저희 안전 또 이 배수 펌프장 이거를 좀 이 건립하는 와중에서 이런 화재 발생이 됐기 때문에 관련 과에서 나름대로 그거를 잘 이 컨트롤을 해줘야지만 이 마지막까지 이 공사 업체들도 이 공정표를 제대로 이제 짜가지고 나름대로 이제 진행이 되는 거고 준공을 땡기는 게 중요한 거는 아니잖아요, 솔직히. 그래서 마지막까지 좀 잘 그거를 좀 관리 감독을 하시고 네, 잘 알겠습니다. 주변에서 중재를 해서 잘 할 수 있게 좀 해주시기를 다시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잘하겠습니다. 예, 일단 이거는 제 의견은 맞추고요. 예, 손하명 의원님 예, 계속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위원장님께서 추가적으로 뭐 질의를 잘 하신 거로 됐고요. 계속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 3쪽에 보면은 그 아까 유천 배수펌프장 150마력 4대 그 증가했다고 그러셨잖아요, 과장님. 네, 그 맨 밑에 설치 연도를 보면은 98년 5월이라고 이렇게
체크가 돼 있어요. 그 150마력 4대 설치한 그 설치 연도는 기재가 안 돼 있어요. 그거 좀 수정 좀 부탁드립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그 사쪽의 민방위 조직 그 시설 현황 좀 보겠습니다. 2020년도가 지역대가 722, 지원대 하나, 직장대 59 이렇게 수치가 나와 있어요. 23년도에 지역대가 679로 나왔어요. 지원대하고 직장대는 지원대는 같고 직장대가 54로 이게 축소가 됐는데 축소된 사유가 뭡니까? 아, 22년도하고 23년도 2020년도 자료에 보면은 네. 지역대가 722개 지역대가 있고 2023년도 자료에 보면은 지역대가 679, 2024년도 자료에 보면 지역대가 684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게 줄은 이유가 어떤 이유죠? 지역대가 축소된 게? 그 내역까지는 지금 제가 자료가 없어가지고요. 네. 또 확인해서 다시 추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인구 평택시 인구를 봤을 때는 이렇게 2020년도하고 차이가 좀 있어요. 2020년도가 52만 649명으로 나오고 2024년도 4월 30일 기준에서 63만 6,460명, 한 11만 6천 명 정도가 더 인구 증가가 됐어요. 그런데 민방위 조직대는 왜 줄었냐? 인구 비례해서 이게 지역대가 늘으면 늘어야 되는데 왜 축소가 됐나? 아마도 저기 평택시 인구가 갑자기 늘어난 63만 넘어간 게 네. 전에는 이제 외국인으로 인구를 포함을 안 시켰다고 이번에는 이제 그 기준이 바뀌는 바람에 네, 갑자기 이제 저희가 63만 명이 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네. 사실 민방위 대원은 또 외국인하고는 사실 아니, 관련성은 그러니까 없다 보니까 외국인 수가 한 3만 정도 돼요. 평균 3만 몇천 되는데 외국인 인구를 빼더라도 한 만 정도 지금 통계가 52만 649명에서 63만 6천이니까 외국인 빼면은 60만이에요. 저희 뭐 정확한 데이터는 아닙니다만 이게 뭐 산술적으로 이걸 딱 데이터로 아직 분석은 안 해봤지만 제가 유추하기로는 사실 이게 아마 매년 민방위 대원은 줄을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신규 유입되는 이 자원들이 이제 이게 연령이나 이제 연차로 이제 민방위 대원을 편성하다 아니 보니까 근데 잠깐만요, 많이 줄겠죠. 과장님. 잠깐만요. 미안합니다. 2020년도에 그 매번 좀 해보세요. 722 지역대 인구는 조금씩 계속 늘고 있어요. 그럼 2022년도 말이 679 지역대, 2023년도 말이 684 지역대예요. 과장님 말씀대로면은 2022년도 말에도 679로 줄었으면은 작년 2023년도 말에는 더 줄었어야죠. 작년 말에도 늘었잖아. 684 지역대로. 따로 제가 분석을 해서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분석한 데이터는 없어가지고 정확하게 답변을 드리기가 좀 네, 어렵겠습니다.
그 대피 시설 현황을 봐도 2020년도에는 107개소가 있고 면적은 1157.935 평방미터죠. 2020년도가 2023년도가 1477, 789 평방미터. 면적은 늘었어요. 2023년도가 1662, 1662.523 평방미터. 장소도 5군데가 늘었어요. 2022년도하고 2023년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예, 맞습니다. 근데 지역대만 좀 편차가 좀 안 맞는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비상급수 시설 현황을 보면은 뭐 편차가 없어요. 3,000톤, 3,005톤, 37개소에 3,005톤. 근데 정부 지원 시설이 17개가 있어요. 네, 맞습니다. 이거 관리 잘 되고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월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는 월 2, 3회 이상 그 관리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월 2회에서 3회에서 3회. 청소라든가 이게 모터라든가 그런 거를 수시로 점검을 그 관리 용역을 줬기 때문에 그 용역 업체에서 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그 급수에 그 저장돼 있는 물은 순환은 어느 때 순환을 한번 시켜줘요? 계속해서 그냥 탱크에 담아져 있나요? 아니면 1년에 몇 회 순환을 해줍니까? 그 저희가 이제 그 비상급수 시설에 대해서도 그 탱크에 대한 거를 청소도 정기적으로 합니다. 그렇죠. 의무적으로 네. 이제 하게 돼 있어서 네네. 뭐 하고 있고 뭐 그래서 이제 위생이나 수질 검사도 수시로 하고 있기 때문에 위생이나 이런 관리 측면에서는 뭐 이상이 없다고 보여집니다. 상수도 물 보관하고 있는 거죠? 상수도. 그 음용수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음용수 지역이 24개소가 있고 네. 그다음에 이제 생활용수도 한 13개소가 있습니다. 육쪽에 보면은 그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 현황이 있습니다. 아니 이거는 교통행정과 소관이죠? 어린이 노인 보호구역은 이거는 내가 나중에 좀 하고. 한 가지만 더 지금 그 17쪽에 보시면 지난 그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 결과에 대한 내용이 맨 밑에 있죠. 낙상사고 방지 대책 예. 수립 및 제절 개선 편성. 조치 요구 사항이 겨울철 결빙으로 인한 낙상사고 방지 대책을 수립하고 인도용 제설기 구입 예산 확보할 것. 트랙터 부착용 제설기 보관 관리 상태 및 효율적 관리 방안 검토할 것. 이렇게 해서 추진 계획 처리 결과가 겨울철 자연재난 대응 계획 및 설해 예방 대책 수립 인도용 제설기 21대 구입이 된 거죠. 예, 됐습니다. 인도용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인도용? 예, 인도형 제설기 21대입니다. 살포기 25대, 블로워 12대, 트랙터 제설기 7대 다 이게 된 거죠? 예, 배부해서 읍면동이 다 배부됐습니다. 자,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갑자기 폭설이 내렸다고 쳐요. 한 뭐 요즘에는 뭐
재난 상황이 안 좋을 때는 되게 안 좋으니까 기후 상황이 뭐 한 50cm 정도 이렇게 갑자기 폭설이 내렸어. 그러면 우리 과장님 어떤 조치를 하실 겁니까? 뭐 일단 뭐 여기 도로관리과장님도 아시지만 뭐 도로변의 제설에 대해서는 이제 도로관리과에서 이제 주요 도로는 이제 제설 작업을 실시하고요. 저희 이제 안전과에서 한 거는 이제 그 도로 위에 이제 뭐 아닌 이제 마을 안길이라든가 그 시민들이 불편한 그런 도로를 이제 저희가 방재단이나 뭐 이런 이분들 통해서 이제 제설을 합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가 뭐 도심 지역이 아닌 그 지역이 넓은 읍면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이제 그 트랙터용 제설기 3락이라고 그 보급이 돼 있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이제 눈이 이제 끝이기 전부터 어느 정도 쌓이기 시작하면 계속 이제 저희가 수시로 작업을 이제 하거든요. 문자나 이런 데서 물론 평택시 방재단원이 한 500여 명이 계시는데 그분들이 상당히 이제 잘해 주십니다. 그래서 이제 그거에 대한 거는 1차적으로는 그렇게 대응을 아니, 하고 이제 예. 도로는 우리가 평상시에 그 도로 제설은 숙련이 돼 있어요. 도로 뭐 눈이 많이 내리는 새벽이라든지 뭐 그런 날에는 도로 제설 작업은 숙련이 돼 있어서 그 해시던 분들이 알아서 다 처리를 하고 있어. 제설 장비 동원해 가지고요. 지금 인도를 말씀드리는 거야. 인도 처리를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뭐 인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드린 뭐 제설 인도용 제설기를 이제 보급을 했지 않습니까? 네. 네. 21대를. 네. 그래서 이제 그게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네. 그게 의원님이 작년에 뭐 지적을 잘 해주셔가지고 저희가 인도용 제설기를 이제 보급을 하기 시작했는데 그래서 이제 저희가 이제 수시로 이제 읍면동이나 이런 그걸 사용하는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분한테 이제 설문조사도 해보고 그게 이제 효과가 높다면 충분히 읍면동이 한 대가 아니라 뭐 10대도 필요하면 이렇게 보급할 계획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직은 이제 잠깐 과장님, 제가 질문 드린 거는 자 50cm 제설이 내렸어, 폭설이 내렸어. 그러면 조치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어떤 식으로 조치를 할 거냐, 제설을. 만약에 이제 인도에 50cm가 갑자기 내렸다면요. 제가 답을 드릴게요. 지금 제가 질문하는 뜻은 훈련을 안 시킨 거예요. 제설 장비를 구입을 해놓고 사용 방법이나 이런 거를 훈련을 아직 안 시켰어. 그러면 아무나 갖다가 그 동력으로다가 움직이는 거잖아요. 그러면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훈련을 시켜줘야 되거든. 그러면 자 방재단 각 읍면동의 방재단 분들을 소집을 해서 훈련을 할 거냐. 또 이제 그 양이 많다 보면은 뭐 민방위대나 예비군 훈련 뭐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아니면 뭐 대학교 학생들, 고등학교 학생들 그 봉사 시간 뭐 다뤄주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저기 매뉴얼을 짜서 그 훈련을 눈 오기 전에 동절기가 오기 전에 훈련을 해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갑자기 폭설이 내렸을 때 그걸 가동할 거 아닙니까? 그냥 장비 내주고 이거 가지고 해 그러면 누가 그걸 하려고 그러겠어요? 훈련이 안 돼 있는데 사전에 장비를 작동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교육을 하시라는 얘기죠. 이해하셨어요? 예, 이해했습니다.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이 모 연구소에서 이 자료를 보면은 평택시 범죄 안전 지수가 몇 등급이에요? 우리 과장님? 여기 뭐 자료에는 없지만 좀 3등급 정도로 좀 알고 있습니다. 3등급이면 양호한 거죠. 아, 양호하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 자료를 보면 5등급이에요. 5등급. 5등급이면 최저인데 제가 아까 그 예산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저 안전
시민의 안전에 대해서 예산 우리 안전건설 교통부에서 많은 예산을 지금 투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거에 반해서 이런 결과는 좀 안 좋다. 결과는 그래서 그 좀 안타깝습니다. 5등급이 나와 있고 수치가 그 지역 안전 지수가 평택시가 교통사고가 3등급, 화재가 2등급, 범죄가 5등급, 생활안전 3등급, 자살률이 3등급, 감염병 2등급 이렇게 기록이 나와 있어요. 상위권이 안 되죠, 상위권이. 아,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올해부터라도 우리 안전총괄과에 근무하시는 우리 집행부 공무원분들이 좀 많이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 시민의 그 생활 지수를 좀 높여주기 위해서는 좀 많이 노력을 해야 될 것 같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아셨죠? 네. 다음은 건설도로과 좀 질문 좀 드리겠습니다. 그 아까 김영규 의원님께서도 동부화 고속도로 말씀하셨지만은 이 동부화 고속도로 그 공사 현장이 아까 진위서부터 소사지구인가 거기까지죠? 예,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뭐 최고로 민원이 많이 접하는 게 도일동 쪽이에요. 도일동 주민분들. 거기 뭐 과장님도 현장을 가보셨겠지만은 그 뭐 민원 내용은 대충 아시나요? 예, 폐기물 같은 것들 저기 뭐 방치해 가지고 주민들한테 이제 뭐 미관상 안 좋다 보니까 이제 민원이 발생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장은 다녀오셨어요? 예, 갔다 왔습니다. 어딘지 알고 있습니다. 제가 그 하도 그 도일동 자연불악 그 통장님들이나 거기 어르신들이 그 난리를 치셔가지고 제가 간담회를 2번이나 했는데 뭐 과장님은 바쁘셔가지고 2번 다 참석을 못하셔서 현장의 목소리를 직접은 안 들으셨잖아, 그죠? 아, 한 번은 저 뭐 직접 가서 들었습니다. 들었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게 이제 폐기물 그런 문제가 있어가지고요. 당초에 이제 폐기물 업체가 처리 업체가 한 군데 있어요. 근데 최근에 저희들도 그런 심각성을 알아가지고 업체로 하여금 폐기물 업체를 하나 더 계약을 하게끔 해가지고 2군데 업체가 처리하도록 그렇게 조치를 하려고 좀 하고 있습니다. 현재 뭐 입찰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어디 건설이죠? 거기가? 한라입니다. 한라건설이죠. 예. 한라건설이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여기 시작을 한 거죠? 공사가 2020년 LH에서 발주를 한 거고. LH에서 발주한 게 아니고 저희가 민자사업으로 저희 시에서 네, 직접 발주한 네, 거고요. 네. 2020년 12월 10일부터 공사 착공 들어간 겁니다. 20년. 그런데 폐기물 처리 업체도 여적 계약이 안 돼 있어요? 한 군데는 돼 있습니다. 한 군데서 처리하다 보니까 이제 처리 물량을 갖다 곳곳 한대 있는 걸 갖다 처리하다 보니까 한 군데서 하기가 좀 벅찬 것 같아서 업체를 한 군데 더 추가로 좀 업체를 계약을 추가로 좀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그 뭐 바로 치우신다고 했는데 뭐 아직 그 업체 계약이 아직 선정이 안 끝나서 조금 지연되고 있다라고는 이제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좀 바로 좀 치워주시고. 예, 치워주시고. 알겠습니다. 그 임야 벌목 현장에 이제 뭐 그 고속도로를 만들려면은 이제 그 산을 깎아 내리고 뭐 토사를 운반하고 이렇게 해서 도로의 모양새를 갖추려면은 이제 여러 가지 뭐 장비가 동원돼서 저기 되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6월 뭐 7월 초나 6월 말이면 장마철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지난해에도 저쪽 성북동 쪽에서 물난리가 나가지고 그 피해를 많이 본 그 지역민들이 있었어요. 그 여기는 지금 대책을 어떻게 세워놨습니까?
도일동 쪽은? 예, 우기철에 만약에 이제 비가 예보가 있다라면요, 그 토사로만 돼 있고 뭐 거기에 다짐이라든지 흐트러진 상태로 돼 있다 그러면 거기에 이제 방지포라든지 이제 그런 토사 유치를 안 되게끔 그렇게 조치하기 위해서 그런 수방자재는 현장에 충분히 비축이 돼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건 저희가 계속해서 다시 또 보고를 받아서 공사로 인한 수해가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만 받지 마시고 체크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뭐 저 운동사무소라도 한번 네. 현장 좀 한번 장화 신고 아니면 안전화 신고 요즘에 뭐 차량 그 사륜차 그 찝찝차 같은 거 좋잖아요. 그 웬만한 길은 다 이게 올라다니고 할 수 있으니까 뭐 차량을 타시고라도 한번 이렇게 현장을 한번 도셨으면 좋겠어 과장님도. 예, 알겠습니다. 직접 돌아보겠습니다. 예, 한번 도시고 좀 위험 요소 이런 부분은 바로바로 지시를 해서 수해 피해가 없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고 거기 또 방음벽 문제가 있어요. 방음벽 예, 알고 있습니다. 그건 어떻게 처리? 현재 지금 방음벽 같은 경우는 당초 설계 예상에서 환경 영향 평가라는 게 있습니다. 그 항목에서 저희가 3D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적합한 곳에는 방음벽을 설치 안 했고요. 그 3D 시뮬레이션 상에서 방음벽 설치 필요한 곳에는 현재 설계는 다 반영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그 외 지역에 대해서 주민들이 또 요구하시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거는 저희가 공영 중에도 충분히 설치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공영 중일 때 도로를 사용 중일 때 소음 측정을 통해서 소음 기준이 오버된다 그러면은 추가로 설치할 그런 계획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을 사전에 좀 빨리 조율을 해야 그 지역 그 도일동 지역에 사시는 분들이 뭐 다리 뻗고 주무실 텐데 뭐 계속 의제기를 해도 뭐 좀 통쾌하게 돌아오는 답은 없고 그러니까는 계속 지역구 의원님들만 그냥 만만하잖아요. 저 시의원분들이 뭐 오라 가라 해가지고 뭐 계속해서 건의하시고들 그러시는데 저희들도 힘들어요. 의원님, 저희가 이제 기본적으로 설계가 된 거, 환경영향평가 시뮬레이션 통해서 발전된 거는 다 된 거고요. 추가적인 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함부로 시켰을 경우 그 사업비를 저희 시가 다 부담해야 되거든요. 자, 그게 민자 예, 맞습니다. 고속도로 개설이에요. 예, 예. 그분들이 대한민국에다가 헌신하자고 하는 거 아니잖아요. 예. 어느 법인체인지 모르지만은 수입을 올리고자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LH나 한라건설도 마찬가지예요. 그분들이 평택시에다가 그냥 무상으로 투자하는 사람들 아니지 않습니까? 다 본인들 사업에 수입을 올리고자 다 그렇게들 와서 현장 와서 고생들 하시는데 그럼 우리 평택 시민은 뭐냐? 그분들은 공사하고 다 돈을 벌어서 수입을 가지고 가는데 평택 시민은 뭐예요? 동박고속도로 개통된다 그래서 도일동 분들이 좋아질 게 뭐가 있냐 이거예요. 그러한 정신적인 피해 보상이나 마음적인 피해 보상이나 이런 거는 평택시에서 어느 정도 우리 집행부에서 그분들하고 소통을 해서 해줘야지. 그게 맞지 않습니까?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제 보상, 예, 우리 평택시 우리 공직자분들이 지금 몇 분이에요? 한 3,000명 되죠? 2천 한 저기 몇 분 정도 되죠? 예, 한 3,000명 돼요. 누구를 위한 공직자분들이냐 이거예요. 그분들이 LH나 한라건설을 위한 공직자분들이 아니잖아요. 왜 지역 원주민들 민원은 등하시하고 그분들 스케줄에 맞춰서 움직이려고 하냐 그 얘기야. 우리가 안아줄 분은 안아주고 보듬어 줄 분은 보듬어 주고 해야지 우리 시민들한테. 아니 그분들이 뭐 힘이 있어요 뭐가 있어요. 우리 저 기초위원들도 힘이 없지만은 그런 거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래서 좀 어렵고 힘드시더라도 좀 그런 현장은 자주 좀 다니셔서 소통 좀 하시고 같이 해줬으면 좋겠다. 우리 뭐 과장님이나 팀장님들께서 물론 이제 뭐 많은 그 과업 때문에 바쁘신 건 알지만은 뭐 평택시 전체가 뭐 민원 현장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해가 예. 가시나요? 예, 알겠습니다. 또 이제 뭐 민간 주택이 있어. 민간 주택. 나 그분들 하고 이제 만나서 대화 좀 나눴는데 문을 열고 나오면은 예전에는 그 가옥 그러니까 주택이 보이고 산이 보이고 그랬는데 문 열고 나오면 도로가 보여. 지붕보다 더 높이 올라갔어 도로가. 그런 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거기서 계속 살려고 할 수는 없잖아. 그리고 집가도 떨어졌어. 예를 들어서 거기에 뭐 평당 몇백 200유 300유 투자해서 토지 매입해서 개발행위 해서 전원주택을 줬는데 어느 날 갑자기 대문 앞으로 고속도로가 뚫려가지고 문 열고 나오면 컴컴해. 그 어떻게 할 겁니까? 그분들. 거기서 어떻게 사냐고. 이주 대책을 세워주셔야지. 내가 볼 때 몇 가구 되는 것 같아요. 두세 가구 되는 것 같아요. 그분들이. 문 열고 나오면 그냥 벽이야 벽. 이거 심각한 거예요. 그분들한테는. 그냥 뭐 대충 보상받고 그냥 끝내려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 평택시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지. 아니면 한라건설에서 이주대책을 세워줘야지. 뭔가 조치를 해줘야 되는 거예요. 그죠? 국장님. 네, 아무튼 의원님 말씀대로 민원인 요구에 대해서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 세교동 소로 2-3425선이라고 하는 건데 이거 자료 과장님 갖고 계시나 없을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세교 그 칠통부락이라고 세교산단 옆에 신촌부락이라는 그쪽이거든요. 그 더마트 옆에 예, 위치 알고 위치는 있습니다. 대충 아시죠? 예. 아마 이게 아마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인데 양쪽으로 두 군데가 있어요. 더마트 뒤쪽하고 그쪽하고 이쪽이 지금 더마트가 입차가 안 되고 거기 몇 번 국도죠? 지금 저기 또입니다. 1호 국도죠? 예. 1호 국도에서 진입하는 차량이 더마트에 입차가 안 되고 출차만 가능해요. 그리고 칠통 마을에서 나오는 그 차량들이 그 지하도 위에서 거기서 유턴해서 가게끔 돼 있어요. 굉장히 불편한데 이 도로 개설이 공단 쪽으로 해서 공단 도로를 해서 공단 앞 사거리 그쪽으로 해서 이제 이렇게 뚫고 나가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양쪽에서 342호하고 692호하고 두 개의 그 도시계획 개설공사 건이 있어요. 예, 알고 있습니다. 이거를 좀 조속히 추진을 해주셔서 거기 쪽에 빌라에 사시는 분이나 칠통불악에 사시는 분들 굉장히 지금 그 교통 문제 때문에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이런 거는 바로바로 추진을 해서 좀 준공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예, 342선은 지금 현재 좀 거의 공사 완료됐고요. 예. 지금 말씀하신 더마토에서 공단 쪽으로 가는 도로에 대해서는 현재 도시계획 시설 변경을 좀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거 진행되고 나면 사업 계속 차질 없이 진행될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대로 1-1호선 그 1차선 확포장 공사 있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지금 추진을 하다가 일단 잠시 취하가 됐어요. 실시계획 변경, 실시계획 인가 신청 취하해서 올해 1월 30일 날 그 민원 뭐 이런 여러 가지 일 때문에 맞죠? 예, 그렇습니다. 이거는 추가적으로 할 때 그 우리가 지금 은실 그린공원 조성이 되지 않습니까? 은실 그린공원. 예, 예, 예. 네.
그리고 그 세교 산단 앞에 사거리까지가 이게 1차선 확장 공사인데 태영 아파트하고 그 전다리길 들어가는 거기까지 그러니까 1차선 확장을 해서 연결을 해서 그렇게 공사를 해야지만이 교통 저기가 좀 수월하게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계획을 세울 때 그렇게 세우시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얘기예요. 그 건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금 당초에 원래 계획을 잡았다가 네. 아니 저기까지만 세교 산단 예. 입구까지만 잡으시면 지금 말씀하시는 의원님 말씀하시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번에 이제 도로 건설 관리 계획 용역을 하고 있으니까요. 거기서 한번 타당성 검토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셔서 예, 예. 그렇게 좀 알겠습니다. 용역사한테 말씀을 하셔가지고 그렇게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다음은 도로 관리과 그 법원 사거리 그 확포장 공사 마무리 다 하셨죠? 그 민간 사업조합에서 그 비관리청 승인을 받아서 하는 사업인데요. 포장까지 현재 완료된 상태입니다. 아, 민간 사업부인 거예요? 네네. 그러면 그 포장 공사 감독은 누가 했어요? 별도로 마스터 포장 공사. 예, 민간 도시개발 사업에서 하는 거고요. 예. 예, 저희가 이제 비관리청 승인은 저희 과에서 좀 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게 아마 확포장 공사가 끝나고 그 다음 날인가 바로 새벽에 아침에 비가 왔는데 이게 딱 보니까 차선 도색이 다 돼 있더라고. 재 포장을 하고 나서 차선 도색이 다 돼 있는데 물이 고여 있어 도로에. 이 균형이 안 맞아가지고 차선 도색까지 다 끝났거든요. 그러면 이제 완전 포장이 다 끝났다는 그런 결과잖아요. 근데 비가 오니까 물이 고여 있어 차가 지나니까 인도까지 튀어 물이.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저희가 한번 그 조합 측하고 해서 도시개발과고 한번 현장을 좀 점검해 보겠습니다. 의원님. 그 포장 다시 해야 될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네, 한번 인도에서 점검하겠습니다. 저기 걸어가다가 차가 지나가면서 물이 튀어서 인도까지 갈 정도면은 그 깊이가 어느 정도 된다는 얘기거든요. 물이 바로 이제 흘러야 되는데 흘러서 그 우수관로 그쪽으로 흘러 들어가야 되는데 고여 있다는 얘기야 도로에. 새로 포장된 도로가. 네, 점검해서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인도 낙상 사고 방지 대책 제설 작업에 대해서는 안전총괄과하고 같이 좀 상의해 주셔서 네네. 계획 수립을 잘 좀 저희 해주시고요. 방설에 따라서 이제 단계별 집행 계획에서 이제 하고 있고요. 작년에도 이제 실질적인 훈련이 되기 위해서 예전에는 이제 그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그 담당 제설 구역을 정해서 하는 그런 모의 훈련이었는데 그게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차량을 교육을 통해서 해야 돼요. 네네 네. 계속 이걸 교육을 해야 순위해서 되는 거예요. 그분들이 어느 코스가 정확하게 탑승을 통해서 어느 코스에 대한 제설을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통해서 실적인 어떤 훈련들을 개선했고요. 우리도 그렇게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칠계동 마을 앞길에 차선 규제봉을 설치를 했더라고요. 황색 차 그러니까는 주정차 위반 하지 말라는 황색선을 그리고 그거는 어디서 한 거죠? 저희가 이제 그 황색 실선이라면 이제 주정차 금지 구역으로 아마 설정이 된 것 같고요. 그게 이제 저희가 이제 송출, 안출, 분청 이게 관리를 하고 있는데 실제로 아마 이제 그 주정차 금지 구역을 지정하기 위해서는 경찰서 이제 도로교통안전 심의를 통해서 통과됐을 때 설치할 수 있는 부분이고요. 아마 그 송출 건설팀과 좀 확인을 같이 하겠습니다. 근데 거기가 주 뭐 차선 뭐 차들이 왕림에는 뭐 동쪽에서 서쪽으로 빠지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빠지는 주 차선이 아니고 그냥 자연보락 마을 앞길이에요. 앞길인데 그 주변에 식당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상가들이. 그 주차장도 안 만들어주고 교통행정과장 있지만은 뭐 예를 들어서 시골이니까는 뭐 나대지나 뭐 예를 들어 빈집 같은 거 허물어 놓고 거기다 주차장 쓰라고 하고 차선을 그렸어야 되는 건데 주정차 금지 차선을 넣었어야 되는 건데 느닷없이 그냥 그걸 해놓으면은 그 마을 주민들 어떻게 하라는 얘기예요? 무슨 계획도 없이 그렇게 일들을 저질러 놓나 몰라.
네, 송탄 출장소 같이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의원님. 제가 이제 사실 확인을 지금 못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저희 지역이 아니다 보니까는 저희가 꼭 출장소 같이 확인해서 그 민원이 어떻게 처리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거기가 무슨 토지 커피숍인가 그게 생겨가지고 그게 또 뭐 그 SNS 타고 그게 아주 퍼져가지고 고객들이 어마어마하게 오시더라고. 그런데다가 거기 주차장도 없이 저기 했는데 느닷없이 거기다가 주정차 금지에는 황색선을 갖다가 넣어놓고서는 거기다가 규제봉을 갖다 박아놨으니 그게 무슨 행위냐요 그게. 그 바로 좀 그 저기 알아보시고 그 설치한 업저과 어디 뭐 건설도시과에 됐어요? 아니면 어디서 한 거야? 송출. 좀 확인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거는 네. 그 마을 통장님이 난리 치고 막 그 저기 제초 작업 좀 화면 좀 몇 개만 띄워주세요. 아니 주시죠. 이거 도로 관리 거 이것만 끝내고. 잘 보이시나요? 좀 화면 좀 크게 좀 해주실 수 있나요? 네. 저기 저분들이 지금 열심히 제초 풀깎기를 하고 계시는데 저기가 인도죠?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의원님. 아 여기 보시면 돼요, 과장님. 총괄 과장님 여기 보시면 된다고. 그 뒤에 보시지 말고. 네, 이걸 보셔야지. 불좀 잠깐 꺼줘 이쪽. 야 저걸 보고 우리 저 과장님들 한 말씀씩들 해봐요. 우리 평택 씨가 저래. 저게 인도냐 아니면은 그 농작물을 심어 먹는 밭이냐 나대지냐 이해가 안 가죠? 자, 3회나 4회 지초 작업을 하게 되는데 물론 예산 때문에 뭐 다 이렇게 뭐 완벽하게 할 수는 없다고 보지만은 그래도 사람이 다니라는 그 인도 블록을 깔아놓은 그런 인도는 좀 연 2번은 좀 해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양심적으로? 네, 의원님 지적. 저기 청문회- 대중교통과님 저기 걸어가시겠어요? 응? 샌들 신발 신고 저기 걸어가시겠냐고. 그러면 사람들이 얼리 걸어갈 거야. 다 도로로 걸어가실 거 아니냐고. 또 화면 좀 바꿔줘 보세요. 저거 봐요 저거. 칡넝쿨이 막 저거는 저거 저 바닥에 보도브럭 깔린 거 보이죠? 어떻게 인도에 저렇게 칡넝쿨이 우성하냐고. 또 다음. 저기 제초 작업 하시는 분들이 아마 욕해가면서 하실 거예요 저거. 응? 이거 우리 꼭 담당 부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우리 진짜 각성해야 돼요. 네, 의원님 말씀 충분히 공감하고요. 더 좀 제초에 예초 작업에 더 신경을 써서 좀 만족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수고하셨습니다. 예, 손남영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예,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예,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